애플가하고 뭐 제휴설이 있어가지고 현대차 그룹 관련 주가들이 쫙 올랐다가 네. 이제 다시 공시를 해가지고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쫙 빠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뭐 상당히 단기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만 큰 악재가 되는 건 분명한데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하신 분들마다 좀 그 이유들이 되게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카 말고 그냥 현대 기아차의 앞으로 성장성이 있잖아요. 네. 뭐 정의선 회장이 분명히 밝힌 것처럼 그 로드맵에 따라서 좀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애플카는 약간 보너스 개념이었거든요. 갑자기 네. 기대도 안 했던 게 나와서 주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약간 수익률이 줄어들지만 그러나 변한 건 아니거든요. 현대차에 뭐 애플카가 지금 당장 한 것도 아니고 실적에 어떤 것도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당연히 가져가야죠. 아이디어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애플카 때문에 나는 뭔가 좀 이걸 기대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뭔가 될 것 같아서 주가 이렇게 변동성 보일 때 뭐 편승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거든요. 일단은 애플하고 제 생각에 애플하고 현대차하고 발을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좀 여기서는 좀 중단하고 나중을 좀 도모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근데 분명히 불확실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걸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재개될 때까지 언제가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 아이디어가 일단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왜냐면 그걸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근데 그 최근에 또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 나는 애플카뿐만이 아니라 자꾸 이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차가 뭔가 주가가 재평가될 것 같다. 뭐냐면 그 뒷면에 숨어 있는 이제 그 내용을 본 거죠. 아니 애플이 저렇게 구애를 할 정도면 현대 기아차가 그만큼 엄청난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기술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정했다는 거. 그러면 애플카가 이게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애플이랑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업체들하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게 확실하게 뭐라고 정답을 말씀 못 드리는 왜냐면 투자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처한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트레이더인데 애플카 때문에 베팅을 했는데 만약에 악재가 나왔어요. 저 같으면 오늘 아침에 그냥 다 던져버렸겠죠. 사실.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된다. 단기 매매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종목은 또 많아요. 다른 데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사신 분이나 중장기 투자 아까 말씀드린 그 현대차의 뭐 어떤 펀더멘탈 변화 그런 분들은 매도로 고민할 건 아니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공시만 보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이제 뭔가 좀 협상을 중단한 것 뿐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오히려 내가 언제 또 한번 사볼까 이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자꾸 예전에도 제가 그 여기 나와서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TSMC가 예전에 그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화웨이였잖아요. 근데 다들 그랬어요. 화웨이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 폭락한다. 실제로 그날 폭락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날 이후로 계속 또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막 신고가 나고 그렇죠. 화웨이의 빈자리를 애플이 또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냐면 경쟁력 있는 회사는 또 그걸 메꾸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인 노이즈였을 뿐이고 그러면 한번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대 기아차가 만약에 애플과 안 하면 그러면은 이걸로 끝날 것이냐. 현대 기아차도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을 하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그 앱티브사인가요? 그 회사랑 같이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삼성그룹하고도 할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삼성이 자율주행 쪽에서 하만이란 전장부품 회사도 좀 가지고 있고 같이 협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플 말고도 하려는 기업들은 줄을 섰어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자꾸 현대 기아차냐? 왜 부각되느냐? 일본 차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도요타는 전기차 준비도 안 돼 있고 자율주행도 좀 등한시했어요. 사실은 저거 아직 뭔 얘기야. 그러니까 맨날 하이브리드만 하고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이 더 빠른 거고 GM이나 이런 데는 뭐 좀 부품 조달 능력이 좀 약간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직 계열화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부품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현대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이게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네 그거
전기차 지금 만들기도 좀 바쁜 상황이고 예. 외주는 좀 안 받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좀 갖춰진 회사 중에 현대 기아차만큼 매력적인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래서 애플이 저는 선택을 한 거라고 봐요. 네. 근데 협상 과정에서 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현대 기아차에 뭔가 뭐 지금 펀더멘탈이나 예. 기술력에 전혀 이상이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TSMC를 예로 들었지만 오히려 나중에 다른 업체들이 또 메꿀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투자분들이 생각할 거는 좀 냉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향을 예.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제 의견에 동조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리해야죠, 당연히. 네. 근데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에요. 근데 저의 생각이나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에 동조하신다면 오히려 이 변동성을 좀 중장기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시를 보면은 네. 이제 뭐 또 좀 여운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다수 기업으로부터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초기 단계로 네. 뭐 결정된 바는 없다 이런 말이니까 말씀대로 좀 이게 뭐 끝난 것 같지는 네. 않은데 이제 나중에라도 이렇게 이제 서로 협력을 하게 된다면은 그 협력의 모델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관심사 아닙니까? 네. 보면 이제 특히 설계를 이 전기차 설계 개발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게 아마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F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네. 팍스콘이 될 거냐, 네. 아니면 뭐 대만의 TSMC가 될 거냐 이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예. 당연히 현대차 입장에서는 팍스콘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언론 보도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팍스콘 모델로 애플이 다 하는 거죠. 네. 뭐 설계부터 개발 이런 거 다 한다면 이제 껍데기죠. 제조만 기아차가 맞는 거. 네. 예.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기아차만 어떻게 보면 약간 수혜를 받는 거고. 예. 근데 현대차는 그런 걸 원하진 않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예. 예, 당연히 하청업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보면 결국에 현대차가 원하는 건 설계, 개발, 제조까지는 우리가 다 하겠다. 네. 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그게 자율주행차잖아요. 네. 예.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은 애플이 훨씬 잘하니까 네. 그런 안에 들어가는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전반적인 뭐 구동과 관련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다 이제 브랜드도 애플을 달겠죠. 네. 그런 것들은 애플이 하는 쪽. 이러면은 서로 윈윈하는 모델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애플이 물론 지금 그 스마트폰은 꽉 잡았지만 다 하잖아요. 설계부터. 네. 그냥 이제 마지막 조립만 그렇죠. 폭스콘이 하는 예. 거잖아요. 모든 부품사도 자기네가 다 관리하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스마트폰은 그렇게 한다고 쳐도 전 자동차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동차를 해본 적이 없는 기업이잖아요. 단 한 그렇죠. 번도. 예, 예. 왜냐면 스마트폰은 IT 기기 PC예요, 사실은. 네. 예.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PC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애플의 맥 컴퓨터도. 그거를 소형화 시켜서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접목을 잘한 건데 그렇죠. 노하우가 그대로 전이가 된 건데 자동차는 달라요. 부품 수만 해도 몇만 개가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되면 훨씬 줄어들긴 한다 하더라도 그 부품 그리고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스마트폰하고 달라요. 만드는 예. 구조 자체가. 네. 근데 그 경험이 없는 회사가 우리가 다 할게. 음. 현대차 너네는 그냥 우리가 설계도 주는 대로만 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플이 그 정도까지 가려면 기존에 뭐 다른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했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그룹이 모든 이제 설계부터 제조까지는 워낙 뭐 잘하니까요. 네. 다 담당하고 애플이요 결국에는 좀 약간 OS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서로 좀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애플도 지금 제 생각에는 자동차를 한다 안 한다 아직 본인 입으로는 애플 입장에서 밝힌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애플이 생각했을 때는 스마트폰 이유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애플 CEO여도 그렇죠. 예. 스마트폰은 어차피 이제 여기서 더 성장을 못 하거든요. 네. 비슷해요. 네. 나오는 게 뭐 카메라만 좀 더 좋아지고 그러면 애플이 봤을 때 다음에 스마트 산업은 자동차인데 누가 봐도 자율주행인데 네. 우리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고 또 무선 하면 우리도 또 강자니까 네. 이거를 자동차에 접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앞에 테슬라라는 경쟁자가 떡하니 앞에 딱 있단 말이에요. 예. 너무나 잘 나가요. 예. 근데 이거를 제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현대 기아차가 꼭 아니더라도
대형 자동차 OEM하고 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오히려 뭐 감히 이 생각을 좀 얘기하긴 좀 그런데 애플이 더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더 조급할 것 같아요. 애플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 2024년도인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자율주행차, 이 자동차는 스마트폰처럼 그냥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다 완벽하게 하려면 3년도 시간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현대 기아차가 저는 너무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로만 간다라면은 분명히 서로한테 좋으니까 현대 기아차도 아마 그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약간 논의는 중단됐지만 어쨌든 현기차 입장에서는 전혀 급할 게 없는 그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현대차의 이제 국제 시장을 보면은 작년도 전기차 시장 이제 판세를 보니까 유럽이 43% 점유율을 봤을 때 중국이 42%, 미국이 7%밖에 안 됐는데 그만큼 이제 올해 미국 시장이 이제 급성장할 텐데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고 그런데 이제 바이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또는 이제 부품의 50% 이상을 조달을 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었고 포드하고 GM이 또 전기차 생산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 이 그룹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좀 약간 경쟁 뭐 이렇게 장애 같은 게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의하면 오히려 저는 현대기아차 경쟁력이 더 좀 막강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괜찮다.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자동차가.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회사가 바로 현대기아차잖아요. 현대차도 알라바마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아차는 조지아에 대규모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뭐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일본의 물론 도요타도 있죠. 근데 그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 아직 전기차 그쪽은 전혀 경쟁력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GM이나 포드도 이제 전기차 생산을 물론 앞으로 하긴 하겠지만 규모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현대 기아차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제 판매되는 대수도 그렇고 준비도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이 아메리카 정책 때문에 지금 현대차도 아마 이런 생각은 하고 있겠죠. 지금 전기차는 현대차 저기 그 제가 알기로는 울산 공장인가요? 거기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쪽으로는 일단 나가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 주말에 나온 기사 보니까 엘라바마에서 생산하던 그 소나타하고 아반떼 모델 7만 대 생산하는 라인이 있어요. 거기서 그걸 빼버렸대요. 국내 쪽으로 돌렸고 그거 이제 비워드는 거죠. 거기서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SUV가 잘 팔리니까 팰리세이드를 아마 생산을 할 것 같은데 결국 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좀 뭔가 안 되는 모델들을 다 정리를 하고 되는 쪽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오닉 5도 저는 미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60만 대 정도가 관용차인데 다 바꿔버린다 그랬거든요. 전기차로. 60만 대면은 작년에 테슬라가 50만 대 팔았어요. 전기차 전체. 굉장히 큰 규모죠. 2025년도에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 목표치가 50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게 보면 꽤 큰 수치예요. 근데 이 시장에서 그럼 조건이 뭐냐? 관용차 납품하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전기차 부품을 절반 써라. 이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그 대림대학교의 그 김필수 교수님이 되게 좀 자동차에서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직접 뵌 적이 있어 물어봤어요. 그 조지아 공장에서 이런 거 전기차 공장이나 이런 걸 하려면 좀 시간 걸리는 거 아니냐. 전기차 공장은 만들기 훨씬 쉽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차는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RC카라고 아세요? 이렇게 그 조그만 자동차인데 거기에다가 그 모터랑 배터리 달아가지고 우리 무선으로 이렇게 갖고 놀잖아요. 애들이. 장난감. 직접 조립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기차예요, 사실은. 그 내연기관보다 훨씬 만들기가 쉽대요. 그냥 모터, 배터리하고 그냥 껍데기에다 붙여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크게 만드는 건 좀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놀던 그냥 장난감차예요. 그만큼 부품이 적기 때문에 전기차 증설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어려운 거지 전기차 부품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조지아 공장이 기아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증설 좀 해서 만들 수 있고 그 요새 많이 돌아다니는 그 약간 이제 사진 중에 하나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런 것도 좀 쓰시긴 하셨는데 조지아 공장이 벨트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지도가 있는데 어떤 협력사가 들어가 있는지 한국의 부품사가
빼곡히 바뀌어 있어요. 네. 제가 봤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다 들어가. 네. 그러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맘만 먹으면. 예. 그래서 그런 수직 계열화가 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에 이런 바이든 정책이 이제 지금 시행이 된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 그 자동차 회사보다 현대 기아차가 훨씬 잘할 것 같아요. 네. 이미 그런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다만 현대 기아차가 언제 여기다 투자를 하느냐. 네. 이거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늦어지는지 빨라질지에 따라서 좀 주가 반응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그 시기만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는 그 중국에서도 사실은 존재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유럽에서는 네, 잘 나가고 맞아요. 있는 반면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이런 뭐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되게 지난주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 그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제가 댓글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는 관점에선 예. 중국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중국에 존재감이 없어요. 예. 그럼 중국 업체랑 같이 손잡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BYD 그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있어요. 아, 배터리. 네, 배터리가 굉장히 좀 저렴한 배터리인데 네. 그 배터리를 현대차가 중국 모델에 탑재하겠다. 아. 이런 기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제 중국에도 출시해야 되는데 예, 예.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거죠, 한마디로. 네. 아, 우리 너네 배터리 써. 예. 약간 이런 식이죠. 네.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아이오닉 7이 2023년에 나오는데 네. 주말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1차가 그 SK 이노베이션이 아이오닉 5에 들어갔던 거를 1차 모델을 예전에 따냈고 그게 올해 나와요. 아이오닉 6가 내년에 나오는데 그게 LG화학하고 CATL 네. 둘이 따냈거든요. 그럼 3차 물량이 제일 커요. 2차가 10조였는데 3차가 이제 20조 물량이에요. 네. 그거를 예전에 기사 나온 걸로는 이노베이션이 대부분 따낸 걸로 그러니까 나왔어요. 원래 기사는 그렇게 네, 나왔었어요. 근데 주말에 딱 보니까 예. CATL이 절반 이상을 가져갔대요. 아. 중국 회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략적 포석 같아요. 아, 네. 중국을 좀 잡아야 되겠다, 시장을. 네. 그러니까 왜냐면 기술력 면에서는 우리 한국이 더 높거든요. 사실 배터리만 네. 봐서는. 네. LG화학이나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더 좋은데 CATL은 한 단계 떨어져요. 이 약간 저가형 배터리. 네. 근데 그걸 선택했다는 건 현대차가 좀 중국에 좀 뭔가 좀 방점을 두고 있는 네. 그런 모습 같아요. 그게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손을 잡고 승부를 걸려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2, 3년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볼 때 현대 기아차 기대도 안 합니다. 아무도. 근데 주가에는 그럼 악재는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혹시라도 중국이 전기차 쪽에서 현대 기아차가 점유율이 올라간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전략을 통해서 그 현대 기아차가 주가가 또 재평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전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다만 그 한국에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약간 불편하실 수 있어요. 섭섭하겠죠. 네, 약간 섭섭할 수 있어요. 아니, 현대차면 우리나라 거 써줘야지.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죠. 그런데 전기차 부품은 내연기관보다는 좀 적기는 네. 하지만은 그래도 종류가 다양한데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력하고 좋을지 우리가 어느 쪽의 부품 업체들을 좀 주목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 쪽으로만 따지면 전기차에만 들어가야 되는 부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되게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거든요. 내연기관에만 쓰이는 그 부품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엔진 같은 거죠. 네. 엔진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쪽이나 변속기 같은 쪽은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쪽은 사양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상 그쪽의 비중이 높은 회사. 사실 대표적인 게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는 엔진을 만들잖아요. 네. 위아. 그래서 네.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이 회사 망한다. 왜 예. 엔진 만들어서 뭐하냐 이제. 네. 전기차 필요도 없는데.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현대차 계열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쪽에 관련된 뭐 열관리 시스템이라고 그 자동차 그 전기차는 안에서 그 엔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열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배터리가 그 추위와 열에 되게 취약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우면 배터리가 효율이 떨어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km 가야 될 게 50km밖에 안 가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열 관리를 되게 잘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겨울이나 여름에 에어컨 틀고 히터 틀잖아요. 예. 근데 전기차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엔진 구동을 통해서 예. 우리가 이제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주로 이제 엔진에 나오는 뭐 열이나 이런 걸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연기관은. 네. 근데 전기차는 그런 거 자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는 따로 그 열 관리 시스템에 그런 걸 탑재를 해줘야 돼요. 전기차 전용으로. 네. 그래서 그것만 만드는 회사들이 되게 좋을 수밖에.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한온 시스템 같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너무 내연기관에만 이제 비중이 큰 회사들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가 체질 개선하지 않는 한 투자 대상으로서 메리트가 점점 없죠. 네. 우리가 지금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예요? 엔진 가지고 돈 많이 벌어도 누구도 인정 안 합니다. 이걸 이제 좌초 자산이라고 하던데 네. 점점 몰락하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당연히 비중 줄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전기차나 이쪽 그 뭐죠 내연기관차나 똑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안에 들어간 가죽 시트나 그죠? 아니면 문, 도어 이거 아니까 뭐 바뀌는 거 없잖아요. 예. 전기차든 이런 회사들은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똑같아요. 네. 내연기관에서 바뀌는 거거든요. 네. 내연기관 사는 사람이 전기차 사는 거지. 그러니까 1년에 자동차가 9천만 대 팔린대요. 그러면 지금은 9천만 대 중에 전기차가 한 5% 팔린다니까 네. 450만 대인데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10% 가면은 900만 대 팔리잖아요. 네. 그럼 900만 대 팔리는데 그러면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가 1억 대 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유지는 되는 거거든요. 바뀌는 거. 그러면은 이쪽은 그냥 밋밋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별 매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차 전용 부품. 네. 반드시 전기차가 들어갈 때 성장이 나오는 거. 그리고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그때 보고서에 적어준 걸로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차 전용 부품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부품보다 단가가 최소 40%에서 많게는 5배까지 비싸대요. 기본적으로. 예. 단가가 어마어마하고 비싼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용으로 만드는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이 수익성이 월등히 좋아지겠죠. 네, 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위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예를 들면 이제 현대차가 eGMP라고 플랫폼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간 뭐 열관리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그 전기차는 엔진 대신 모터 들어가잖아요. 네. 모터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잘 찾아보셔가지고 검색하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되면 그 안에 이제 전자기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전자 부품들이 네. 그걸 연결해주는 커넥터라든가 네. 아니면 MLCC, 네. 예, 그것도 당연히 전류를 좀 안정적으로 생성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고 여기 카메라도 나와 있는데 근데 카메라는 전기차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 자율주행이니까 만약에 한 단계 더 가서 자율주행으로 가면은 당연히 좋은데 그냥 순수 전기차만 봤을 때는 사실 카메라는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가 다 요새는 사이드 미러도 다 카메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그건 꼭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쪽에 좀 어울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